안녕하세요. 독서 경영 시간입니다. 이경채 작가입니다. 오늘은 책 청소년 감정 코칭 중에서 감정 코칭, 내 감정의 뿌리를 보자,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정 코칭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가지 코칭 유형이 있지만은 가장 합당한 또 훌륭한 양육자로서 감정 코칭을 잘 받는 자녀들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코칭형 양육자는 아이가 감정과 행동을 구분할 줄 알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이 잘 뿌리를 보는 것이 좋겠죠. 감정 코칭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감정은 소중하고 믿을 만한 것이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감정을 알고 느끼게 되죠. 이런 게 실망이라는 거구나, 이런 게 분노라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감정의 이름을 알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대할 때 내 감정의 뿌리를 보자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감정, 초감정, 감정 코칭형 양육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초감정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초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감정에 대한 감정이 초감정입니다. 어려운 말이네요. 초감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감정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한 2차, 3차, 4차 감정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감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고 여러 층일 수 있습니다. 초감정이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면 감정이란 또 무엇일까요? 감정이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감정은 삶의 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의 활기나 생명력, 기쁨, 즐거움, 보람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들의 그런 감정 조절을 못하는 태도에 두려움, 공포, 불안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혐오감까지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감정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감추고 누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초감정을 알아야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적정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초감정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차, 3차, 4차의 감정을 내 뿌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초감정을 의식한다면 곧바로 변하겠지 않지만은 최소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을 나의 상처, 나의 감정의 뿌리들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의 경로와 감정적 기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두뇌에서 감정이 두 가지 경로로 작동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의 두 경로는 시상, 변형계의 일부로 정보의 많은 부분이 모이는 부위에 두 개의 독립적인 신경 통로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전두엽을 통해서 편도체로 가는 윗길이 있고 곧바로 편도체로 가는 아랫길이 있습니다. 윗길은 전두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아랫길은 전두엽이 자극, 즉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곧바로 공격이나 도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보가 두 경로 중 어떤 경로로 전달될 것인가는 감정적 기억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감정적 기억은 또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감정적 경험을 하지 않아서 어떤 감정적 기억이 없어도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포 반응이나 불안 반응은 감정적 경험이 없어도 나타나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뇌의 회로가 생기고 누적되면서 인지와 정서와 행동의 특정한 패턴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뇌는 가소성이 뛰어납니다. 즉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로를 다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정적 경험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경험과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패턴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감정을 정확히 구분해서 인지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기쁨과 놀람, 슬픔, 화나고 분노, 경멸, 혐오 7가지의 기본 감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각 기본 감정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은 7가지 원초적 색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단 말이지 이렇게만 말해줘도 아이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기분이 드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또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 코칭형 양육자는 자기를 진정할 줄 알게 됩니다. 감정 코칭형 교사나 부모가 되려면 자신의 초감정, 감정의 뿌리를 2차, 3차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진정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양육자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여만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읽고 공감하고 수용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심장에 집중해서 천천히 호흡을 합니다. 자기 진정의 첫 단계는 심장에 집중해서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대략 5초 동안 숨을 들어 마시고 5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해볼까요? 절로 신이 납니다. 숨을 들어 마십니다. 네,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네, 이렇게 몇 번만 해도 안정 상태가 됩니다. 호흡을 끌어달려서 또 호흡을 천천히 내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하면은 자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으로만 안정 상태가 오래가지 않지요. 두 번째로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호흡을 하고는 자기 진정의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장은 감정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심장이 어떤 감정일 때 가장 편안하게 뛰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고마움을 느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뛰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막 뛸 때 누군가에 감사하고 고맙고 또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진정법입니다.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을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생각의 힘보다 심장의 힘이 5,000배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호흡법도 중요하지만 고마움을 느낄 때, 감사함을 느낄 때 심장의 힘이 5,000배는 강하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힘을 기르는 자기의 진정법에는 하트메스 연구소 수석 연구자 롤덴
맥크레이티 박사는 연구에 의하면 천천히 고르게 호흡을 하고 고마운 마음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3분 안에 스트레스가 진정되고 마음의 상태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회복 탄력성이 증가되며 신체적 피로도 회복되고 심리적 상처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신체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인지적인 유연성도 증가합니다. 오늘은 감정의 그런 뿌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초감정도 알아보면서 감정 코칭형 부모와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호흡법과 고마움을 느끼면서 회복 탄력성까지 증가하는 건강한 면역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응원합니다. 독서 경영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시간이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또 받는다면 누군가에게 또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서 경영 시간이었습니다. 샬롬.